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이틀 정도는 강릉에서 편집 없이 보내드렸는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작은 소식이라도 꾸준히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왔던 그 방식대로 만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또 나름대로의 사명, 임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많은 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한 주 시작이고요.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대만 상호 관광 교류 300만 명 목표가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현실화 시켜야 되겠죠. 이번 관련한 행사 강릉 출장 다녀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뉴스에서는 이번 한국 대만 관광교류에서 나온 발표 내용들 주요 하이라이트만 제가 정리해서 하이라이트지만 인사이트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자, 인천과 사이판 공급석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노란풍선은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한국이요, UNWTO 집행이사국 연임 성공했습니다. 자축해야 되겠죠. 분실 여권, 여권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찾으려면 굉장히 그동안 좀 복잡하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뉴욕 로펠러 센터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사무소로 아비아랩스를 선정했고요.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업계 종사자와 서울시민 대상으로 서울시민관광 아카데미 모집합니다. 에어프랑스가 한국 취한 40주년을 맞았고요. 롯데관광은 그리스 전세상품 재출시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인천 장자재 직항운항 재개했습니다. 이외에 뉴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www.traveldaily.co.kr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36차 회의를 이곳 강릉에서 바다가 얼어진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에 모였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에는 회의 기간 중에 자유롭게 이동하며 여러분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일상을 회복하였고 우리에게도 다시 여행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을 맞아 한국과 대만의 관광 인적 교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019년도에 저희가 경주에서 한 대만을 하면서 우리 300만 가보자고 그랬는데 바로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그 목표를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상호교류 30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상호교류 300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관광지역의 전략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강원도 강릉시에서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지난주에 강릉에서 있었던 제36차 한국 대만 관광 교류회의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저희가 이거 PCR 검사 4번, 콧구멍 4번 하면서 대만 신주시에 다녀왔던 거 우리 독자 여러분들, 우리 열독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올해는 이제 한국 개최고 6월 13일, 15일 2박 3일간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상호방문 300만 명 목표 달성을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처음부터 다시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서로 아마 공감했을 겁니다. 35차, 그러니까 작년에 대만에서 열렸을 때 사실 저희 한국 방문단이 다녀온 이후 대만도 급속도로 이 문을 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쨌든 30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항공편 증가예요. 그 다음에 지방 도시를 비롯한 새로운 관광 자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왔어요. 항공편이야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점점 항공편도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또 대만도 그렇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지방 중소도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보령 머드 축제, 그다음에 강원도 세계 산림 엑스포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됐고요. 대만에서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주의 비엔날레가 있고 아리산 산림철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리산 산림철도는 아마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해발 막 굉장히 높은 곳에 철도 이용해서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거고, 이 마주 비엔날레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마주가 어디냐면 대만의 가장 위쪽에 섬이에요. 섬인데 5개 군도, 섬이 5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데 여기서 9월에 비엔날레가 열려요. 비엔날레 뭐 예술 그 관련한 이벤트죠. 근데 여기 이제 각 섬, 조그만 섬을 배 타고 돌아면서 5개 섬을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비엔날레를 즐기는 건데, 뭐 현지인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설치 미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취향을 좋아해서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사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인데 300만 명 달성이 올해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수는 없겠죠. 뭐 그래서 이건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은 목표 달성입니다. 최소한 올해는. 그래서 올해 1월, 3월 양국 관광객을 보면 한 31만 5천여 명 정도고,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은 14만,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16만. 이 밸런스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좀 어떤 밸런스가 유지가 돼. 어떤 때 대만이 좀 많고, 어떤 때 한국이 많고, 어떤 때 비슷하고. 예. 지난 2013년 경우 총 86만 명이었어요. 86만 명이었고 2019년에는 가장 많은 245만 명이어서 야, 이거 좀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터졌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만에서 봤을 때 대만 인바운드 기준 한국은 한 4위 정도 돼요. 4위 11% 정도. 네. 통계만을 놓고 분석하면 상호교류 300만 달성은 올해보다 내년 정도도 열심히 해야 가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내년에 달성하는 목표 뭐 이렇게 아자아자 뭐 이런 같이 좀 힘을 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도 이제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도 37차 요 관광유류 회의는 대만 자이현에서 개최됩니다. 자이현이 어디냐면 타이 남부다 타이중 약간 서쪽이랄까 요 근처에 있어요. 아리산 산림 철도도 갖고 있는 자이현에서 개최될 거고요. 어쨌든 강릉 행사는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또 교통부 관광국 주최로 용산에서 대만 관광 설명회를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블 마트도 오전에 했고 설명회도 했는데, 뭐 내용은 사실상 좀 겹쳐서 이 내용은 좀 설명을 생략을 할 거고요. 현장에서 나왔던 어떤 얘기가 나왔냐, 발표자들의 내용 저희가 중요한 핵심 내용만 골라서 영상으로도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뉴스로도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또 대만 상품 많이 파시는 분들 많죠. 여러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트래블 마트 때 보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대만과 한국과 대만 여러 가지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비슷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일종의 가장 어떤 이 아시아에서 가장 좀 협력하기 좋은 관광 어떤 국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소식들 트래블 데일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